레안 티어넌 사건. 9겹의 나일론 가방에 쌓인 미모의 여학생의 시신. 2000년 11월 26일 저녁, 레안 티어넌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는 무언가 나쁜 일이 딸에게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16세 여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영국 리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서야 레안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후 범인을 찾기 위한 고난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26일, 16세의 레안 티어넌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친구 사라 화이트하우스와 함께 선물을 사러 시내에 가겠다고 어머니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두 소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러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오후 5시쯤 두 사람은 리즈 외곽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화이트하우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하우스는 친구와 작별을 고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레아는 혼자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브렘리에 있는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레안의 어머니인 샤론 호크헤드는 화이트하우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몇 시간 전에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안은 평소 어디를 가더라도 어머니에게 알렸던 터라 그녀의 부재에 더욱 불안해진 샤론은 손전등을 들고 딸이 걸었던 길을 따라갔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레안 티어넌은 아름답고 똑똑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밝고 자신감 넘치며 산책을 즐기는 소녀라고 말했습니다. 레안의 실종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경찰은 학교 친구들을 조사했지만 레안은 학교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도 없어 가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름길로 귀가하던 레안은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재현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한 목격자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개를 데리고 실종 장소 근처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그 지역을 자주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내 1000채 이상의 집을 수색하고 3마일에 달하는 운하 구간을 배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9개월 후인 2001년 8월 20일 웨스트 요크셔의 한 숲을 지나던 한 남성이 덮개에 쌓여 얕은 무덤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는 그것이 사람의 시신임을 알아채고 경악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고 발견된 시신이 레안임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는 레안의 집에서 약 2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덮개 안에는 녹색의 커다란 쓰레기용 나일론 봉투 9겹으로 쌓인 레안의 시신이 있었고 여러 겹에 묶여 있었습니다. 외관 조사에서 사인은 목졸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입었던 옷 그대로였으며 부검 결과 시신의 부패 상태가 9개월간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냉동 보관된 흔적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단서를 거의 남기지 않은 채 복잡한 유괴, 살인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레안 티어넌의 시신을 발견한 후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사망 원인을 목 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시신의 부패 상태가 9개월 동안 지하에 있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고 냉동 보관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DNA가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되지 않자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범인이 단서를 남기지 않아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레안 티어넌의 시신에서 발견된 몇 가지 단서에 집중한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손에 묶인 노란 밧줄에 특정 코드가 새겨져 있으며 이 제품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Parcelforce라는 회사에서 제조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을 감싼 담요는 수십 년 동안 생산된 물건이라 출처를 찾기 어려웠지만 내부에 있던 나일론 봉투는 특정 슈퍼마켓 체인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레안의 집 근처에는 이 체인점이 단 2곳만 있었습니다. 또한 담요, 나일론 봉투,
그리고 레안의 옷에서 카펫과 유사한 빨간색 섬유 조각과 개의 털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혼자 살고 있었기에 집에 있는 냉동고에 시신을 9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조사관들은 레안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개 가죽 목줄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목줄의 판매점을 추적하여 100여 개의 소매점에 연락하며 고객 정보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요크셔 지역에서 3명의 구매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1명이 리즈에 사는 존 테일러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존 테일러가 44세의 이혼 남성으로 전처와 2자녀가 있었으나 현재는 레안의 실종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존 테일러는 파셀 포스라는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개와 족제비 같은 동물을 많이 키워 이웃들 사이에서는 애완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신문 결혼 광고를 통해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고 특이하게도 관계 전 파트너의 손을 레안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밧줄로 묶는 성향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묶는 방식도 레안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존 테일러를 레안 티어넌 납치 및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테일러의 집에서 카펫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버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펫을 고정했던 못에서 섬유 조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현미경을 통해 시신에서 발견된 섬유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엌 문두턱의 못에는 녹색 나일론 봉투 조각이 남아있었으며 이는 레안의 시신을 감쌌던 봉투와 동일한 종류와 두께였습니다. 집 안에서 경찰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개 목줄과 동일한 종류의 가죽 목줄 2개를 발견했으나 테일러의 집에는 개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정원에서 개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두개골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의 집 바닥 밑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검사 결과 이는 레안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체포되었습니다. 테일러는 2000년 11월 26일 레안이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녀를 납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레안에게 코트를 씌우고 눈을 가린 채 집으로 데려갔으며 16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범행 후 9개월 동안 시신을 보관하던 테일러는 개를 죽이고 카펫을 버리는 등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시신을 집에 두고 적당한 기회를 기다렸으나 냉동고가 고장나 더 이상 시신을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시신을 유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테일러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의 집에 큰 냉동고가 있었으나 레안의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에 그 냉동고가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존 테일러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으나 내면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괴상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이혼 후 그는 여러 여성을 유혹하며 방황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테일러는 처음에는 레안 티어넌을 납치한 것만 인정하고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레안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진술은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존 테일러는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2002년 7월 유괴 및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